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 안산시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수의 얼수입니다. 저는 얼수 운경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사전 제작 지원금을 받아서 제작됩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전국에서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진각과 평택에서는 한반도 평화행동으로 7.27 정전협정 71주년 평화행진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대학생 기후행동이 주관하는 기후정의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평화도 기후도 무엇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모든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임진각 평화행동에서 만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젬마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퍼부은 폭탄의 양이 과거 미국이 이라크에 투하한 양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와, 정말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희생된 분들 또 다친 분들의 수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의 환경을 인터넷 뉴스 사진으로 보면서 느끼는 그 무력감은 정말 말해서 무엇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을 해야 하지요. 말을 해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평화 유지와 기후 변화를 좌시하지 않는 말과 뜻과 행동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을 체리필터의 신나는 노래로 열어볼게요. 낭만 고양이.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야.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야.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와, 월요일 아침 또 낭만으로 시작하는 음악이라니 아주 좋습니다. 얼쑤의 얼씨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낭만을 찾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원 FM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죠?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일본에 계셨는데요.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 단원 F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평생학습관 그린나래에서 활동하는 모리타니 타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셔서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이 그린날의 환경 동아리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지요? 오, 네, 저희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시민아고라 생태환경학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과 자발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만든 환경동아리입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서 환경동아리라고 하지만 학습관에서는 동아리와 별도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성취하며 학습의 결과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나누고 행동하는 실천 공동체라는 개념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희 그린날에도 그 커뮤니티 중 하나이고 생긴 지 2년 넘어서 현재 15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배워서 남주자. 네. 네, 그걸 실천하는 네. 동아리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평생 학습 제가 전공이잖아요. 갑자기 막 관심이 엄청 생기는데. 근데 모리타니 타카라는 이름은 일본인 이름이신 것 같아요. 네. 아주 모습과 말씀하시는 걸로만 보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안산에 살고 계시다고요? 언제부터 한국에서 사셨나요? 제가 한국에 온 건 2010년 10월인데요. 그때 첫째를 임신한 상태로 와서 네. 설렘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으면 보통은 이제 친정 엄마께서 산후조리도 해주시고 맞아요.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일본도 그러시죠? 네, 맞는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산후조리라는 문화는 거의 한국에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그럼 안산의 어느 지역인가요? 제가 활동하는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있는 사동에 오. 살고 있습니다. 사동 멋있어요. 네. 그 사동을 혹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안산이 그래도 25개 동이고 네, 이 동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사동으로 오시게 된. 사실 한국에 왔을 때는 시댁이 있는 시흥에 오.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를 출산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분가를 해야 돼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안산에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사동이라는 동네 느낌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이 느낌이나 혹은 가족들의 그 사동에 대한 느낌, 생각이 궁금하네요. 사동은 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넘치는 분들이 많으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예, 공동체도 되게 활발하게 그죠. 활동하는 분들이 네. 많고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동 부러워하는 마을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그 사동에 있는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공동체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을숲과 감골 주민회라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거기 목공방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저는 안산에서 43년째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2010년에 오셨다라고 하면 한 15년째 살고 계시는데요. 그 정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마을 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학부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회라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본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요. 네. 아우 한참 이렇게 그 자기만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고 약간 부모님하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런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큰 아들인데요. 사춘기가 올랑말랑할 나이인데. 네, 정말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네. 얘기를 듣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경험하고 계시군요. 네, 저희 집에도 그 누가 못 쳐들어온다는 중2가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에는 어떤 말 언어나 이런 걸 비롯해 생활문화 전반이 어쨌든 일본하고 한국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문화가 달라서 겪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네, 사실 한국말은 일본어하고 문법도 비슷하고 맞아요. 이제 저희는 한자도 쓰는 언어라서 한자 문화권이죠. 네, 네. 그래서 배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음.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문화도 제가 서양 사람이 아니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음식을 아. 가위로 자르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바쁜 이 현대 생활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조선시대 때 그랬으면은 큰일 났을걸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제어는 네. 어느 순간 저도 가위로 저도 음식을 그러고 많이 자르긴 네. 하지만 네. 그게 좀 낯설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와서 그렇게 볼 수도 근데 있겠구나. 서양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위로 음식 자르는 거. 네. 근데 해보더니 너무 맞아요. 너무 편해서. 좋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가위를 가지고 이것저것 쓰는 게 아니라 식가위 따로 있고 또 네, 다른 맞습니다. 용도로 쓰는 게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저기 묻히는 것 자체가 그걸 또 씻어야 깨끗하게 되고. 씻는 과정에서 또 오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오히려 가위로 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재미있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고마운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그중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린다면 제가 그때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이제 손잡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산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나무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우산을 건너주셨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너무 그쵸. 많은데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면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네 여기서 살아서 정말 저는 행복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혹시 그 가게하고 단골 사실 그 가게가 네일샵이라서 저는 네일을 하지 않아서 단골 손님은 되지는 못했는데 정말 네, 아주 훌륭한 훌륭한 분들이 이야기네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 이제 막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 들리고 그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제 생각엔 일부인 것 같아요. 그쵸. 일부. 근데 이제 일부가 부각되고 또 이제 모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스논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돈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한국에 일하러 오셨는데 한국에서 큰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임금 체불을 당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이제 안산에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그때 아내가 거의 만삭이었어요. 아내도 같이 왔었는데 갈 곳이 없어갖고 이제 아내는 캄보디아 여성 숙소에서 남편은 남성 숙소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스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캄보디아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되게 위로도 되고 깨달음도 주고 또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네. 가장 궁금한 건 그린나래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표라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경에 관심이 있고 관련한 캠페인이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위로하고 치료해 준 게 자연이었어요. 네, 전국에 있는 휴양림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특히 수량이 많은 엄청 큰 거목을 몇 그를 만났는데 제가 친정엄마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친정엄마를 만나는 느낌을 너무 받아서 정말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거목이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숱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거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나무나 이렇게 오래된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한테 다 그 우리는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무의 정령 같은 그런 생각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안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 멀쩡한 나무를 베어가지고 막 저도 막 민원 넣고 이런 거 많았었거든요. 네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희 동네에서도 너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닭발 모양으로 잘라놓은 거 보셨죠? 저희는 아예 다 그러니까 밀어버렸. 불이 붙어 다 싹 다 동네도 됐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랬어. 닭발 모양으로 자른 것까지는 네. 그래 뭐 그렇게 심하게 전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네. 거니까. 그 닭발 모양으로 자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민원을 냈거든요. 나무 모양을 동그랗게 가을이면 만들려고 해놓은 거래요. 이 굳이? 말이 안 되죠. 굳이? 네, 왜냐하면 전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전지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계속해서 그걸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것까지는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 뽑은 건 정말 아까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뿌리째 뽑아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나무들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은 걸 봤어요. 저희 성포동에 그 뭐죠 양버즙 나무라고 우리가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5월 6월이면 이렇게 알러지 있는 분들이 뭐가 날린다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다 뿌리째 뽑아서 다 지금 없애고 그 자리에 지금 배롱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지금 현재는 분홍색으로 꽃이 피어 있으니까 예쁘긴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뉴스를 유심히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놓쳤던 기사 중에 산림청이 뭐라던가 30년 된 나무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제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한다. 이런 그래서 뉴스가 벤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일들이 막 자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몇백
몇백 년도 아니고 몇천 년을 살아가잖아요. 네네, 환경만 맞습니다. 좋으면. 네. 근데 몇천 년 동안 살면서 그 본연의 탄소 흡수의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나무는 30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이 생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어떤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악순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반박하는 기사, 그리고 또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이제 또 보았거든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정말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보고 지적하고 잘못된 거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 갖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그럼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나무 너무 속상해요. 네. 근데 그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이 휴양림에 가셔서 네. 그 거목을 보시면서 아 엄마와 같다라는 그 느낌 저도 알 것 같거든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20살까지 살았던 동네에는 1000년 넘은 향나무가 있었거든요. 정말 모양도 너무 예쁘지만 너무 좋은 나무였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둥지에서 애들이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빼고는 세 계절을 정말 넉넉하게 그 아래에서 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그 동네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또 나무가 단순히 그냥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고 이런 어떤 고마움의 대상, 어떤 필요에 의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로 한번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또 할게요. 그 제가 이렇게 지금 더 나빠지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환경단체나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가까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멋진 선생님을 섭외한 저를 오늘부터 섭외의 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네네네. 뭐 한 100만 번 불러드릴게요. 섭외해요. 얼쑤는 100번도 섭외해요. 100만 번.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더 북돋아주는 노래 한 곡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거북이가 부릅니다. 빙고. Ladies and gentlemen, 아싸 또 왔단다.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입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정말 신나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이라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라는 가사가 가슴에 콕 박히는데요. 대부분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이 타카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걸 정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네,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잠깐 선생님이 갔다 오신 사진을 제가 봤는데 부럽네요. 그 모습만 봐도. 그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 섭외할 때 그 일본에 계셨었어요. 그때 카톡으로 고향 산천을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풍광이더라고요. 안산이 뭐 계획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녹지가 가장 많은 도시에 속해요. 그렇다고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진 속 풍광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실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신혼 때는 제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일본에서 남편이랑 같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첫째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줘서 한국에 오게 됐고요. 어렸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오가고는 했었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지가 계시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뭐 오셨다거나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남편의 살다 온 나라에서 저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가지고 크게 뭐 한국에서 어렵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네, 저는 한국에서 정착할 생각으로 시집에 왔습니다. 와, 그것도 또 대단하네요. 이게 사랑의 힘인가요, 진짜? 맞습니다. 아니 제가 다른 나라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나고 자라고 익숙한 이 환경을 떠나서 생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지금 못 하겠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전주에서 여기 안산으로 왔잖아요. 결혼해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그런데 같은 이렇게 네, 말도 생활도 문화도 다 다른 이곳을 오는데 그냥 남편하고 이렇게 사귀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되게 신기해요. 네. 사실 제가 시집 와서 한국에 왔지만 학생 때부터 점점 외국에 갈 일도 있어가지고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계심이라든가 별로 약간 거부감도 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우리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은 글로벌한 그러니까요. 삶이네. 그냥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을 마음이 갖추셨네요. 네, 딱 갖춰진 분이십니다. 네. 너무 멋지세요. 그러니까요. 고향이 굉장히 많이 그리울 텐데요. 어떻게 자주 가시나요? 신혼 때는 왔다 갔다, 뭐 그 전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네네. 제 고향은 사실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시골입니다. 근데 국제공항이 있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고 막 자주 오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아예 비행기가 그랬죠. 네, 다 막혔으니까요. 막혔으니까 거의 3년 이상 친정집에 못 가고 있었다가 이제는 가실 1년에 수 한 있는. 번은 꼭 가야 되겠다 네,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갔다 오셔야지. 부모님 뵙고 오니까 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우리 엄마를 일주일에 한두 번 보거든요. 근데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근데 너무 좋은데 떨어져서 막 3년을 산다라는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데요. 참, 네. 잘 다녀오셨네요. 네. 우리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이 고국에 계신 엄마 아빠를 자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실천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운경은 고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고향 하면 남들이 다 떠올리는 막 과수원, 논과 밭 그렇게 생겼지만 저희 남편이 처음 저희 집에 가보고 아파트네? 이 서울 사람이 지방을 내려가면 당연히 과수원과 논과 밭이 있는 그런 곳이 지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인장모 집을 딱 갔더니 아파트네 하면서 되게 실망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네. 지방의 전주에 살았지만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맨날 그 공중에 띄운 집이라 땅이 없다. 맨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전주는 안산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있는 전라북도라는 그 행정구역의 중심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그래도 작지만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살았고 전주 하면 안산하고는 어쨌든 느낌이 다르긴 해요. 좀 저 고향이라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이 있고 아까와 같이 그런 경기전 지금은 이제 한옥마을로 엄청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관광 오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어렸을 때 거기가 태어난 곳이고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은행나무가 많은 곳에서 오래된 은행나무 밑에서 할아버지랑 여름을 나고 가을 되면 은행나무 그 숫자 세 가지고 뭐 1에서부터 100까지 할아버지가 세어보라고 해서 막 그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아니 영재 전주입니다. 교육을 나뭇잎으로 하셨던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독하셨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보는 법, 구구단, 숫자 100, 1000 이거 다 가르쳐 주시고 저를 보냈어요. 와. 그리고 저 1학년 들어가서 딱 3일인가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네. 그럴 그래서. 줄 마치 아셨던 네, 맞아요. 것처럼 제 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가야지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운경이 그 고향에 대한 전주 이야기를 할 때면 이 목소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10살 때 안산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안산이 고향이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40년 넘게 살았잖아요. 전철을 타고 상록수역을 지나서 반월역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터널 하나를 통과하거든요.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오른쪽 산 아래 보이는 동네가 능앞이라는 곳이에요. 예전 뭐 조선시대 때인가 높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능전이라고 해서 능앞이라고 이제 부르는 마을이었는데 그곳 실개천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0년 넘은 향나무가 있고 또 반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이 개천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물놀이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리 위에 앉아서 동네 아이들 머리에 있는 이 잡아가지고 물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사실 와. 저는 이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살았지만 시골 같은. 그렇죠. 정말 시골 같은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제 고향 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봄이면 그 논두렁에 이렇게 피어 있는 그 막 엄청나게 많이 피는 제비꽃 그거 그냥 막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뜯어서 좋아하는 선생님 그 교무실 탁자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또 낭만을 우리는 아는 그랬죠. 네네네 그런 아이로 컸답니다. 그 반월동이 제가 생각해도 참 멋있는 동네예요. 좋은 동네. 그 천년된 향나무가 있다는 것도 아무 마을에 있는 건 아니고 실개천. 근데 머리니 잡는 풍경은 정말 너무 재밌네요. 저는 신기하게 동네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막 애들 이렇게 꼬질꼬질하면 콧물 닦아주고 그리고 손톱이 더러운 꼬질꼬질하고 거 그때부터 못 길면 보셨구나. 아니 길면 그거를 저희 집 텐마루에서 애들 손톱을 다 깎아주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귀 좀 대봐가지고 귀 파주고 네 이러면서 저는 놀았어요. 그게 저한테 놀이였어요. 그렇다면 타카 선생님은 고향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사를 많이 해서 사실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고 막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개구리가 엄청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또 밖에 나가면 반딧불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어. 겨울에는 또 눈도 많이 와요. 음.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논에 뛰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눈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옛날에 눈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와, 지금 다 상상이 돼요. 아, 정말. 정말 풍요로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네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멋져요. 우리가 고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원수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 고향의 봄이 생각납니다. 혹시 고향의 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남편이 들러줘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속 고향을 떠올리며 리틀 엔젤스가 부르는 고향의 봄 듣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옥새가 꽃살 묻고 밤이 진 달래 이렇게 아름다운 동요가 흘러나오는 이 방송은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얼수의 얼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고향을 생각할 땐 어떤 풍경이 떠오를까요? 적어도 온통 회색 비친 아스팔트와 해가 뜨고 지는 광경을 가로막는 우뚝 솟은 건물들로 고향의 풍광을 떠올린다면 너무 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소중히 여기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환경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얼수의 말처럼 그린날의 동아리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모리타니 타카세님, 그린날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년에 2번 한 달 동안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버려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직접 가게나 업체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환경 관련 기념일을 이제 주제로 시민분들이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라는 있어요. 것이 있는데 네. 거기 옥상에 텃밭이 있습니다. 네, 옥상 거기서, 텃밭. 네. 거기서 저희는 올해는 이제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멋있네요. 네. 아니, 동아리가 만들어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뿌듯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엄마는 지구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 역시. 아이들한테 이런 어떤 존경 어린 그런 시선을 받는 거, 그것만큼 사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쵸. 네.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통해서 모리타니 타카쌤의 개인의 혹시 변화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커뮤니티 활동을 한 때까지는 사실 엄마로서의 삶,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리타니 타카라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정말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 무엇을 하고 싶은 거에 무엇이 뭔지 궁금한데요. 저는 정말 나무를 오. 좋아해서 나무를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많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와, 혹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생태적으로 뭐 어떻게 생겼고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 나무가 갖고 있는 그 던내에서의 역할 아니면 의미, 가치 막 그런 거에 조금 더 약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약간의 스토리를 이제 추가를 해서 저는 나무가 단순히 아까도 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뭐 탄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무에도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렇죠. 어머니가 있고 네. 아버지가 있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네. 너무. 아까 그 엄마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아이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말과 행동을 일상에서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모리타니 타카 선생님의 활발하고 열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본 아이들이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닮고도 싶어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나요? 닮고 싶은지는 물어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는 느낍니다. 네. 혹시 생활 속에서 이 아이가 이런 일에도 관심 갖네? 환경적인 부분에서 혹시 이런 일도 있나요? 둘째가 친구랑 축구하러 이제 축구장에 갔는데
친구랑 같이 나눠 먹겠다고 과자를 가져갔어요. 예, 상자에 개별 포장된 과자였는데 그거를 친구랑 먹다가 친구들은 먹고 나서 다 바닥에 버렸대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보고 저희 둘째가 이러면 지구가 아파하면서 그 버려진 과자 봉지를 다 주워서 다시 상자에 넣고 집에 가져왔어요. 오, 역시. 네. 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짱이구나. 네, 그 싶었습니다. 엄마의 그 엄마의 그 아들, 네. 아들이라고 했죠? 네, 둘째가. 아들입니다. 와, 세상에 너무 사랑스럽네요. 아, 너무 의젓하다. 네, 뿌듯하다. 내가.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음. 진짜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제대로 잘 맞아요. 못하니까 그 이후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선생님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그린날의 동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동아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거의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쵸. 육아하고 거의 10년 이상을 사회생활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한 단체 대표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가족들 응원도 있었지만 제가 학습관에서 다른 커뮤니티 대표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버텨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커뮤니티를 담당해 주시는 팀장님도 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으세요? 이건 정말 너무 힘들었다 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지금도 긴장을 하는 편인데 대표로서 아무 말 안 하고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정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너무 말씀 잘하셔서 아니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처럼만 쭉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명 안 되는 가족끼리도 생각과 느낌 달라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다 만난 사람들끼리 완벽하게 화합을 맞추고 생각을 모으고 하는 일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면 더 돈독해져 가지고 동아리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단원 FM의 얼스의 얼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앞으로도 그린날의 동아리가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혹시 두 분은 보호수라는 걸 보신 적이 네, 알고 있어요. 있어요. 네네. 네. 네, 저희 안산시에도 25그릇 넘는 보호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보호수를 이제 관심을 갖게 아. 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학습도 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아. 네네. 그 보호수들이 보통은 그 수영이 굉장히 아름답고 네. 그다음에 수령이 오래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던 그 능합이라는 곳에서 그 저수지를 가는 길도 있지만 그 반월 그래도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올라가는 길에 보호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에 그 나무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왜 얘는 보호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천년된 나무는 보호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호수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오. 아니다. 그 기준이 뭐가 있을 거긴 아. 해요. 보호수는 보호수였던 것 같은데 그 600년 정도 되는 그 다른 나무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자연물에 붙이는 천연기념물 뭐 이런 뭐 거. 그런 형식의 어떤 번호가 붙어 있는 그런 나무였고 네.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는 그런 게 아니었고 아,
보호수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것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그렇지. 것과 맞아. 차이가 있을 달라가지고 거예요. 네. 그래도 보호수는 네. 네. 한번 이게 다 그렇습니다. 정리되어 뭐가 필요하네요. 가지고 네네네 이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네. 나중에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주시면 네. 저희도 굉장히 관심 갖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그 보호수 하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 동네에는 노적봉에 음나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수령이 제가 알기로는 130년 정도 되었을 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뽑혔거든요. 근데 노적봉 하면 음나무 밑에서 항상 음나무 밑에서 만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게 뽑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망을 하셨는데 나무의 그 죽음을 저 처음 봐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무도 수령을 다하는 때가 있구나 하고 깜짝 네, 놀리기도 맞습니다.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그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근데 다 슬퍼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맞아요. 얼마 전에 들은 정보인데 그 닭발처럼 전지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나무들은 그래도 자기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네. 어떤 나무들은 그 잘려진 단면을 통해서 뭐- 그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네. 뿌리부터 썩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덮친다거나 이런 기사를 맞아요. 가끔 보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그런 전지 방식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음나무 밑에서 만나 이런 이야기 예전에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린나라에서 보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사하고 알려진 다음부터는 우리 뭐 무슨 스타프라자 앞에서 만나, 자유센터 앞에서 만나 이거 말고 이런 얘기 말고 그 보호수 이야기 막 하면서 우리 그 나무 아래서 만나자 이러면 더 정겨운 너무 세상이 되지 좋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린날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의 일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고향을 오가면서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을 텐데 단원 FM을 찾아주시고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와, 저도 얼스 덕분에 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반가운 만남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꼭 다시 다른 자리에서 또 뵐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타카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나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네. 제가 아이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지 한두 명도 힘든데 혹시 몇 명이세요? 5명입니다. 오. 네, 그렇게 요즘은 특히 또 애국자라고 막 진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사람한테 받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질적인 뭐 돈이나 뭐 비싼 유모차, 막 집, 좋은 집,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옛날에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엄마를 필요하다고 맞아요. 막 그런-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그 말이 정말 사실이구나. 음.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키울 수 있구나. 아, 정말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명언인데요. 전율이 잃었어요 지금.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맞아요. 네. 네. AI 같은 약간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지 맞아요. 않을까. 네. 네. 그거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연에게도 사람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명언을 이 시간 남기고 가시네요. 이 시간을 안 드리고 그냥 작별 인사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거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자,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왜 걷는 건지 이런 철학적 질문이 많이 담긴 신현대님의 저 산 너머 들려드리면서 오늘 단원 FM 얼수의 얼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진 한 주 일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안녕히 계세요.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저 푸른 산과 같이 내 맘에 남아있는 꿈 푸르게 살아있어. 그리워 불러볼 수 없는 그대의 이름같이 내 맘에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살아있네. 왜 나 사는 건지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왜 나 걷는 건지 어디가 나의 쉴 곳인지 그리워 저 산을 바라봐 흘러가는 구름이 내 맘